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그 자리만 떡 차지하고 매년 유지비만 한 척당 한 70억 원씩 까먹고 있던 그 악성 재고자산 드릴십 3+1 해서 4척인데 이게 드디어 한 1조 400억 원대에 이제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21일 날, 22일 날 두 번 제가 올렸었고요. 오늘 23일인데 이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 드릴십 시장 가치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번 거래에 참여한 삼성중공업과 큐리어스 파트너스의 그 손익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거래가 성립하려면 서로 좋아야 합니다. 삼성도 좋아서 하는 것이고 큐리어스도 좋다고 하는 것이지 거래하라고 총이나 칼로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래 중에 최고의 거래가 바로 그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이지. 모든 거래는 윈윈입니다. 윈윈 전략.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이 니도 좋고 나도 좋아서 하는 그런 인류 최고의 놀이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자도 놀이터입니다. 근데 놀 때는 혼자 노는 것보다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게 더 신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십의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드릴십이 벌 수 있는 장내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입니다. 뭐 이거는 언제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드릴십으로 버는 돈은 누가 그걸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몇 년째 갖고 있어도 비용만 발생하고 돈은 못 벌잖아요. 돈 못 벌면 밥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삼성이 저것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밥만 축 내고 있습니다. 밉상입니다. 하여튼 드릴십으로 돈 버는 재주를 가진 선수들이 드릴십을 갖고 있어야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능한 삼성중공업의 옵션이라는 것은 그 유능한 그 선수들한테 이제 푼돈 받고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2021년 12월 1일자 삼성중공업 공시 내용입니다. 왼편에 있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21일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이번 1조 400억에 매각한다는 그 공시 내용이고요.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럽 선수에게 드릴십 한 척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은 2.45억 달러입니다. 자, 이게 성질상 푼돈이라는 겁니다. 푼돈도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고요. 이 경우에 2.45억 달러는 푼돈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은 지가 갖고 있어봤자 돈을 못 버는데 저걸 사간 사람은 저거 가지고 돈 엄청 벌 자신이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환율 1180원 적용하면은 2891억 원이었는데 4월 22일 현재 환율이 1243원이니까 3045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 5개월 사이에 환 차익이 154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1년 유지비 빠지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여기서도 환율이 오르면 조선업종은 호재라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받아서 원화로 결제하는 업종은 환율 상승이 호재라는 겁니다. 삼성의 IR 자료 보시면은 계약금 1,500만 불 받은 거 이렇게 이제 딱 짐작이 되고요. 인도 조건은 저 드릴십에 바닷물에 푹 잠겨서 지금 썩고 있는데 저 물건 청소 싹 해주고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손 좀 봐줘서 그래서 22년 11월 30일부터 23년 3월 31일 사이 즉 금년 12월부터 내년 1분기 이내에 매수인이 원하는 날짜에 인도해 준다는 것이고 잔금과 인도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이고요. 즉 물건 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매수인은 10월 15일까지 금년 10월 15일까지 인도일을 확정을 해야 하고요. 안 하면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럽 선수가 누구냐? 저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다 지금 그 확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뿐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환율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만약에 저 잔금 받을 때 환율이 1270원 올라가면은 대략 한 3100억 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환 차익이 거의 뭐 220억까지 한 척당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드릴십 한 척당 시장 가격은 최소한 한국 돈 3천억 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논리는 간단합니다. 저 물건 사가는 선수는 앞으로 2.45억 불 가지고 그 이상 벌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2.45억 불보다도 더 비싸게 다시 팔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자기 돈 1,500만 불을 태웠잖아요. 예. 이거 완전 선수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 한국 돈 지금 그 3천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상. 그 이상이 3,500억을 넘을지 4천억 가까울지 그거는 더 따져봐야 하는데 적어도 3천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드릴십의 용선료입니다. 용선료. 이게 지금 이 용선료가 바로 그 드릴십을 가지고 있을 때 드릴십이 벌어들이는 장내 현금 수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용선료가 매매 당시보다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폭등세입니다. 폭등세. 그래서 최소한 3천억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가진 드릴십 내측의 시장 가치는 적어도 1조 2천억 이상이고, 이게 상식이고요. 이거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걸 왜 삼성중공업은 1조 400억 완전 푼돈인데 이렇게 파느냐 이겁니다. 매각 조건에 대해서는 그 사진에 이제 공시자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골자는 이렇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큐리어스 파트너스라는 이 주식회사가 상법상 큐리어스 크레테 어쩌고저쩌고 쭉 합자회사를 새로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출자금은 7,500억 원인데 이 중에 삼성이 5,900억 원으로 대략 한 80%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현금으로 출자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어떤 분은 이걸 현물 출자라는 분도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예, 현금 출자입니다. 그렇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현금을 태우고요. 삼성중공업이.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1,600억 원을 이제 조달을 합니다. 예,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자기 돈 1,600억 출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조달을 하는데 국내 다수, 즉 다수니까 두 군데 이상입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 이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즉 일종의 선박펀드를 결성해서 출자자로 참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합자회사의 운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운영자가 바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는데 그거는 위에서 본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된다 이렇게 공시가 된 겁니다. 그 후 신설법인인 큐리어스 크레테가 금융기관에서 돈 3,200억 원을 빌려서, 즉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무한책임사원인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 7,500억 더하기 3,200억은 1조 700억 원 현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래서 삼성한테 벽값으로 1조 400억 원을 지급하고 남는 300억 원은 큐리어스 크레테의 운영비로 사용하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공시의 골자입니다. 이제 삼성과 큐리어스 손익계산 해보겠습니다. 시장 가치가 최소 1조 2천억 원 이상 되는 저 물건들을 왜 1조 400억 원에 파느냐 이겁니다. 1,600억 원 이상 헐값에 파는 삼성은 왜 이런 짓을 하겠는가 이겁니다. 그것도 전부 현금 받는 것도 아니고요. 현금은 절반도 안 되는 4,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남은 5,900억 원은 출자증권입니다. 출자증권.
이것을 주식이라는 분도 있던데 이거 주식 아닙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그 출자 지분을 나타내고요. 삼성중공업 받는 것은 합자회사의 출자 지분이니까 주식 아니죠. 그것도 큐리어스 크레테라는 듣보잡 아닙니까? 신설회사니까 당연히 듣보잡이죠. 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재미있게 놀려고 하는 소리니까. 예? 절대로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 5,900억 원은 언제 받을지 도대체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큐리어스 크레테가 돈을 벌어야지, 즉 드릴십을 팔아야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드릴십 2척 팔아서는 한 푼도 못 받고요. 3척 이상 팔아야 되고요. 4척 다 팔아야 이제 전부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5,900억 이상으로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웬고하니 드릴십 팔린 돈은 제일 먼저 금융권 채무 변제해야 하고요. 뭐 선순위 출자자에게 먼저 그 출자금을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약속이니까, 계약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환급할 때 미리 약정된 최소 투자 수익률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예. 뭐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가장 후순위 출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은 문을 지가 닫고 나와야지, 예? 문 열렸다고 지가 먼저 나갈 수 없는 그런 게임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 도대체 얻는 게 뭐겠습니까? 작년 12월에 한 척 팔아서 1년 후에 입금될 예정인 잔금 2억 3천만 불, 즉 매매대금 2.4억 불에서 계약금 0.15억 불을 뺀 겁니다. 잔금 2억 3천만 불. 요거 미리 현금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그 유럽 그 시추사 매수자와의 거래의 불확실성, 요걸 큐리어스한테 이전시켜버린 겁니다. 리스크 이전시켜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그 시추사고 혹시라도 그 매수자가 또 직업 불능될 수도 있잖아요. 입금이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어떤 그 불확실성을 큐리어스한테 위험을 이전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2.3억 불이면은 현재 환율로 한 2,852억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되는데 삼성의 순현금 유입 4,500억 원은 큐리어스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권에서 빌린 돈 3,200억 원에다가 선순위 출자자들의 그 출자금 1,600억 원 중에서 운영비 300억 원 빼고 남은 거 그거 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성이 돼서 4,500억 원 삼성이 이제 현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얻는 것은 악성 재고자산 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감가상각 충당금 적립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그 상법과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니까 유지비 등도 전부 큐리어스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원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삼성은 최후순위 출자자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삼성이 유지비 모두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자 지분 비율대로 유지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지금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지비 부담도 대략 한 척당 한 14억 원 정도, 그러면 4척이니까 연간 한 56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큐리어스가는 무엇을 얻는가 이겁니다. 이것은 선순위 투자자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의 질문과 정확하게 동일할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돈은 넘치게 많은데 자기 돈 1,600억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금 1,600억 원은 아주 막강한 돈입니다. 이거는 현금 1,600억. 위에서 봤던 1조 400억 원은 푼돈인데 현금 1,600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돈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최소 1조 200억 원 이상의 그 프로젝트를 굴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굴리고
또 운이 좋으면 최소 1,600억 원 이상, 많으면 한 2, 3천억 벌 수도 있다. 그런 기회를 잡은 거죠. 자기 돈 1,600억 태워갖고 순이익만 1,600억 이상 뭐 한 2, 3천억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투자 수익률 최소 100%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행이 3,200억 원 대출을 해준다 할 때 은행이 그 돈 3,200억 원 만드는 한계 비용은 0입니다. 이걸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절 0입니다. 0. 돈 안 듭니다. 은행 입장에서 3,200원 만드는데. 왜냐하면 은행은 신용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장부에 기재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심심할 때 노는 시간에. 한계 비용 0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투자자들의 현금 1,600억 이것도요. 얘네들은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자들이니까. 이거는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않는다면은 한계 수익 또는 기회 비용이라는 게 은행 이자 상당입니다. 사실상 이건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빵입니다. 빵. 물론 선순위 투자자들이 빚내서 만약 저런 짓을 한다면은 그 조달 비용이 기회 비용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그 삼성 이 드릴십에 투자 안 하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그 벌 수 있는 수익, 그게 기회 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선순위 투자자들은 드릴십 장사하는 능력은 꽝이죠. 여기 분야 드릴십 분야는 무식하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그 개인에게는 어떤 그 얼마나 많은 그 능력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알 바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삼성중공업보다는 무식하다고 봐야죠. 여기서 무식하다는 거는 그 선순위 투자자분들을 이것도 폄하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무식하다는 게 가령 그 의사는 법 분야에 무식하잖아요. 또 판돌이나 판순이들은 그 의학이나 공학 분야는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가진 거 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드릴십 분야에도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후순위로 베팅하려고 할 겁니다. 후순위가 먹을 때 다 먹는 거, 남은 거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남을지 불확실하다는 게 문제이죠. 그래서 당연히 후순위로 베팅하려고 할 겁니다. 가장 능력 없는 것들이 채권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순위라는 것은 안전하게 작게 먹고 문 열리면 일찍 퇴장하는 게 그게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탈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여성, 노약자들 먼저 내려보내고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선순위 투자자들이 아무리 그 무식하다 하더라도 이 판세 돌아가는 꼴을 볼 수는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다 유능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월세 값이 자꾸 오르면 집 사서 월세 놓으면 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드릴십 용선료가 자꾸만 오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드릴십 새로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드릴십은 대부분 지금 다 임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률이 무려 90%, 95%까지 왔다 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저 드릴십은 현재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첨단 제품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만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드릴십은 대부분 삼성 거 아니면 대우가 만든 겁니다. 브랜드 가치 세계 최고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이름만 보고 사도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만 하잖아요. 대신에 삼성중공업의 전문 지식과 그 영업 능력,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조건을 계약에 반영을 해야죠.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합자회사 하나 턱 만들어버리고 턱 사버리면, 그럼 삼성중공업은 너무 좋겠죠. 그냥 손 딱 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중요하죠. 협상의 결과 나오는 것이 계약 아닙니까? 계약. 출자 계약이죠. 출자 계약.
계약에서 가장 먼저 계약이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 정하지 않은 것, 그 이외 사항은 합자회사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민법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에다 반영했으니까 삼성중공업이 후순위로 딱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내에 그 배가 있던, 지금 드릴십에 있던 그거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그 유지 그 보수 작업 계속 담당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비용은 나중에 이제 정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관련되는 전문가들 다 이제 그 조력을 받는 것이죠. 같이 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계약 내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계약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큐리어스가 잘 못하는 부분은 전부 삼성이 하는 조건을, 또 삼성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걸 계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잘 하는 게 바로 선순위 투자자들이 능력입니다. 그런 거는 아주 잘할 겁니다. 삼성보다 더 잘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혼자 하는 것보다도 큐리어스가 하는 게 더 잘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큐리어스의 무식과 무능은 삼성의 능력으로 보충되고요, 삼성의 무능은 큐리어스의 능력으로 보충되고, 그래서 윈윈이 된다. 이게 바로 조직을 구성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상법상 합자회사라는 조직을 구성한 거, 이거는 선순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운영자인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무한 책임 사원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합자회사를 한 이상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운영자로 등기한 이상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와 다른 약정을 해도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리어스 이외의 그 선순위 투자자들 보고 안심하게 들어와라, 이렇게. 이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통상의 재무적 투자자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류들을 낚을 수 있는 낚시밥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이번 드릴십 내측 매각은 윈윈 거래, 즉 서로에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삼성한테도 좋은 것인데, 삼성중공업 그 좋은 거는 우리가 뭐 큐리어스 좋은 점은 이제 더 이상 따질 필요 없습니다. 쟤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삼성중공업 좋은 점은 지금 최소한 시가총액 10분의 1에 상당하는 프레시머니가, 즉 깨끗한 현금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장부상 악성 재고자산 싹 사라지고요. 더 이상 감가상각총단금 적립 안 해도 되고, 투자 자산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유지비도 5%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 자체만도 엄청난 호재인데, 문제는 장차 매각이 되면 추가 이익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당장 4,500억 원 이 깨끗한 현금에 더해서 대략 한 1년 또는 2년 이내에 5,900억 원 이상 추가 현금 유입이 매우 높은 확률로 기대되는 정도, 이 정도의 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미래에 들어오게 될 5,900억 원 플러스 알파, 이거 현재 가치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도 대략 총 한 1조 원 상당 가치 상승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왜 장 시작할 때 4% 이상 상승하다가 결국 마이너스 3점으로 꼬라박았느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도된 것만 대략 몇 달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매일경제가 최초로 보도했고요. 그래서 그 직후에 저도 영상을 올려서 이 건은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그 영상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벌써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면은, 보도가 된 것은 시장이 다 안다는 것이고요.
보도가 되기 전에 알만한 사람들은 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 저런 작업을 했던 삼성중공업 담당자와 사모펀드 협상 대상자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재무적 투자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곳에 막 들쑤시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JP 모건한테도 이런 내용 다 알려줬을 테고요. 너 참여할래? 이렇게 레터 보내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모건 스탠리한테도 보냈을 테고요. 다 보내겠죠. 골드만삭스한테도 보냈을 테고.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장사를. 이게 장사니까. 그래서 대충 그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테고, 그래서 이번 공시 건도 그전에 다 알려졌다고 봐야 하고요. 그게 바로 그래프상 최근에 급등한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금요일은 이 기회에 JP 모건이 주로 이제 JP 모건 창고에서 매물이 집중 출회가 됐으니까 하루 종일 출회가 됐으니까 그러면 금요일 주가 흐름은 시장 전체가 깔아앉은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기회에 투기적 거래를 했던 투자자들 이익 실현했다. 즉 이거는 대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전히 호재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요. 그냥 속상해 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